혹시 지금 연봉 1억 넘게 찍으면서 주변에서 성공했네, 부럽다 소리 듣고 있어? 매달 통장에 꽂히는 600만 원, 700만 원 넘는 월급 보면서 이대로 60살까지 쭉 가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사실 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절벽 끝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어. 너만 모르는 잔혹한 계산기가 지금 네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 사람들은 흔히 성실하게 한 우물만 파면 회사가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알아? 자본주의라는 놈은 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네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땀 흘렸는지 따위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 오직 네가 비용 대비 얼마나 쓸모 있느냐는 차가운 숫자만 따지지.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네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그 숙련된 기술이 사실은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단돈 10원어치의 가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숙련도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건 사실 널 안심시켜서 그 자리에 묶어두려는 기업의 아주 정교한 세뇌일 수도 있어. 실제 통계가 그걸 증명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딱 2년 만에 마주하는 현실이 뭔 줄 알아? 소득의 90% 이상이 증발해버린대.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은퇴라는 이벤트 하나로 단 24개월 만에 시급 9,860원의 세계로 추락하는 거지. 에이, 난 다르겠지. 난 퇴직금도 두둑하고 재테크도 할 건데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했지? 바로 그 아니란 심리가 널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가장 큰 범인이야. 인간의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지금 잘 나가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낙관 편향에 빠져서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는 기반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황금 창살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야. 창살 안에서 주는 달콤한 사료만 먹다 보니까 창살 밖으로 나가는 법을 잊어버린 거지. 사실 말이야, 네가 믿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거, 그게 정말 네 거야? 아니면 그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만 돌아가는 부품의 일부야? 다른 곳에 가서도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네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해. 내 이름은 민수야. 난 이런 일자리 증발이랑 네 지갑을 노리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지금처럼 성실하게만 하면 내 월급은 안전할 거야 라는 착각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 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기업이 너한테 1억을 줄 때 이미 네가 나갈 날짜를 다 계산해뒀다는 거야. 그 계산서에 적힌 첫 번째 숫자가 뭔지 알면 아마 너 경악할걸?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재앙이 1억 연봉자를 2년 만에 빈곤층으로 만드는지 그 첫 번째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공개할게. 91.7%. 혹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와?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의 왕이라 불리던 울산의 한 숙련 노동자가 은퇴하고 딱 2년 만에 맞이한 소득 하락폭이야. 연봉 1억 2천만 원을 찍으며 어깨 펴고 살던 분이 단 24개월 만에 시급 9,860원의 세계로 곤두박질 친 거지. 이거 들으면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 큰 돈 받으면서 노후 준비 좀 잘해두시지. 개인이 좀 나태해진 거 아니야? 미안한데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어.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야. 지금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 지각 변동의 예고편이나 다름없거든. 사실 말이야, 너도 마음속으론 은근히 안심하고 있을걸? 나는 저분보다 젊고 유능하고 아직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저런 비극은 안 겪을 거야 라고 말이지. 근데 이게 바로 내 눈을 가리는 가장 위험한 안대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해. 나쁜 일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지.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하지만 자본주의는 네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네가 얼마나 착한 가장인지 따위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 오직 계산기만 두드릴 뿐이지. 30년 동안 자동차 왼쪽 뒷바퀴만 조여온 그 장인의 기술 대단해 보이지? 하지만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기술의 가치는 0원이 돼버려. 왜냐고? 그 기술은 오직 그 회사의 그 라인에서만 작동하는 아주 폐쇄적인 기술이거든? 한번 수학적으로 따져보자. 월 1,000만 원씩 꽂히던 통장에 갑자기 180만 원이 찍힌다고 생각해봐. 넌 그 생활을 견딜 수 있겠어?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한 달 꼬박 일해야 겨우 206만 원이야. 여기서 4대 보험 떼고 식비 빼면 내 손에 남는 건 200만 원도 안 돼. 이건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네가 누리던 중산층의 삶 자체가 통째로 증발하는 재난이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 시장은 그동안 네가 한 조립 업무에 1억 원의 가치를 매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 아니, 단순 조립인데 대체 왜 지금까지 1억 넘는 연봉을 줬던 거야? 라고 말이지. 내 실력값이 아니라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기업이 바보라서 너한테 그 돈을 퍼준 게 아니거든. 그 1억 원이라는 달콤한 사탕 속에 숨겨진 진짜 정체와 이제 그 사탕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배경을 알게 되면 넌 아마 오늘 밤 잠들기 힘들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매년 받는 그 1억 넘는 연봉, 진짜 네 실력값이라고 믿고 있지? 내가 30년 동안 이 현장에서 구르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말이야, 이게 바로 네 미래를 망치는 가장 달콤한 착각이야. 사실 말이야, 시장은 단 한 번도 네 조립 기술에 1억 원의 가치를 매긴 적이 없어. 냉정하게 말해서 공장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그 신기에 가까운 기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숙련도랑 큰 차이가 없거든. 아니 민수야,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라고 반박하고 싶지? 그래, 그 마음 이해해. 근데 우리 숫자랑 팩트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 네가 받은 그 1억 원은 사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대적 프리미엄이었어. 첫째는 대한민국이 미친 듯이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의 과실. 둘째는 머리띠 두르고 싸워준 강력한 노조의 보호막. 셋째는 한 번 뽑으면 절대 못 자르는 한국 특유의 고용 경직성이지. 기업은 네가 볼트를 기가 막히게 조여서 그 돈을 준 게 아니야. 그냥 라인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보험료로 그 돈을 낸 거야. 자동차 라인이 1시간만 멈춰도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데 그 리스크를 막으려고 너한테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주며 달래온 거지. 넌 기술자가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 비용의 일부였던 거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넌 지금 보유 효과에 빠져 있어. 내가 가진 것이 남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거지. 30년 동안 한 공정만 반복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 공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 이건 숙련의 역설이야. 네가 전문가가 될수록 넌 그 회사의 부품으로 박제되고 있는 거야.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해봐. 어느 회사가 단순 조립하는 사람한테 연봉 1억을 주겠어? 아무도 안 줘. 1억짜리 기술인데 왜 다른 데선 안 써줄까? 그건 네 기술이 범용성이 제로이기 때문이야. 오직 A라는 회사의 B라는 라인에만 딱 맞춰진 아주 폐쇄적인 기술인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뭔지 알아? 이 보험의 만기가 이미 다가왔다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 이제 너라는 보험은 너무 비싸고 리스크도 커졌어. 예전에는 사람 말고는 답이 없었으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돈을 줬지만 이제는 너보다 훨씬 싸고 훨씬 정확하고 절대 파업 안 하는 로봇이라는 대체제가 완벽하게 준비됐거든. 기업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놨어. 네가 그래도 사람이 하는 맛이 있지 라고 정신 승리하고 있을 때 경영진 책상 위에는 네 연봉과 로봇 리스크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비교한 비밀 견적서가 올라가 있어. 이 견적서에 찍힌 숫자를 보면 넌 아마 뒤통수가 얼얼할걸? 자, 기업이 사람 한 명 쓰는 거랑 로봇 한 대 사는 거 진짜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계산해 봤을 때 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잔인한 금액 차이를 지금 바로 공개할게.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숫자를 하나 꺼내볼게. 많은 사람들이 내 연봉이 1억이니까 5년이면 5억 정도 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야. 기업의 회계 장부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찍히거든. 연봉 1억인 숙련직, 너를 5년 동안 고용한다고 치자. 기본급만 나가겠어? 아니지. 4대 보험회사 부담분해, 퇴직급여 충당금, 자녀 학자금 같은 복지비, 식대, 각종 수당. 여기에 결정적으로 파업 리스크 비용이랑 교육 훈련비 같은 간접비까지 싹 다 더해야 해. 기업 내부 원가 분석으로 보면 연봉 1억 직원의 5년 유지 비용은 약 14억 원에 육박해. 억소리 나지? 반면에 로봇은 어떨까? 최신 산업용 로봇 한 대 들여오는 초기 비용, 넉넉 잡아 2억이라고 쳐보자고.
여기에 5년 동안 들어가는 전기세, 유지보수비, 부품 교체 다 합쳐도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해. 14억대 2억 5천. 거의 6배 차이야. 정확히는 5.6배나 로봇이 효율적이라는 거지. 있잖아. 자본주의 세상에서 5배가 넘는 효율 차이가 나면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너 같으면 14억 주고 사람 쓸래? 2억 5천 주고 로봇 쓸래? 계산기는 이미 답을 내놓았어.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바로 성능이야. 너는 하루 8시간 일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잖아. 가끔 담배도 한 대 피워야 하고 집중력 떨어지면 실수도 하지. 통계적으로 인간 중심 공정의 불량률은 1.5% 수준이야. 근데 로봇은 24시간 365일 전기도 안 끄고 돌아가는데 불량률은 0.2%까지 떨어져. 사람보다 7배나 정확하다는 소리야. 비용은 6분의 1인데 품질은 7배가 좋다? 게임 끝난 거지. 기업이 사악해서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야. 이 비용의 잔혹사 앞에서는 그 어떤 경영자도 자동화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 지금 네 머릿속에는 이런 반박이 떠오를 거야. 민수야, 그래도 우리 공장 지금 풀가동 중이고 사람 엄청 많은데? 로봇이 다 대체한다더니 왜 아직 그대로야? 라고 말이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바로 이거야.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다가 아니거든. 기업은 이미 너 몰래 거대한 돈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어. 울산 공장이 지금 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면 아마 너 뒤통수가 쭈뼛할걸? 자본이 진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투자 내역을 지금 바로 까발려 줄게. 울산 공장 지금 풀가동 중이고 사람들도 바글바글한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 겉보기엔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지. 근데 말이야, 너 자본의 속성을 너무 모른다. 자본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 입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최고다, 끝까지 함께 가자 라고 말해도 그놈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속내를 알 수 있거든.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 대략 3조 원 정도 투입했어. 와, 3조? 엄청 큰 돈 같지? 근데 같은 기간 아산 공장이나 해외 신규 공장에 얼마 썼는지 알아? 무려 8조 원이 넘어. 거의 3배 차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울산에 들어간 3조는 대부분 낡은 라인을 고치거나 유지 보수하는, 그러니까 겨우겨우 수명 연장하는 수선비 성격이 강해. 반면에 아산이나 해외에 쏟아부은 8조는 완전 자동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쓰인 미래 투자야. 차종 배정되는 것만 봐도 답 나오지 않아? 아이오닉 5 같은 최첨단 전기차나 제네시스 같은 비싼 신차들은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 자동화율 높은 신규 라인이나 아산으로 먼저 갔어. 울산에는 펠리세이드나 스타리아 같은 기존 내연 기관차들이 비중이 높지. 잔인하지만 이게 팩트야. 기업은 이제 울산 공장을 미래 성장 거점이 아니라 내연 기관 시대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이익을 뽑아먹고 서서히 규모를 줄여나갈 캐시카우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야. 넌 지금 화려하게 타오르는 촛불의 마지막 심지 위에 앉아있는 셈이지. 아니, 민수야. 그래도 울산은 노조도 강하고 상징성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버리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 노조가 무서워서 대놓고는 못 자르겠지. 그래서 기업이 선택한 전략이 뭔지 알아? 바로 사람이 다니는 길 자체를 로봇에게 넘겨버리는 거야. 너 현대차가 로봇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1조 원이나 주고 샀을 때 다들 비웃었던 거 기억나? 저 비싼 로봇 장난감 사서 뭐 하냐고 그랬잖아. 근데 그 1조 원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어.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진짜 이유, 그 거대한 장벽을 단숨에 부숴버릴 치트키를 산 거거든. 도대체 그 로봇계가 네 작업복을 벗기고 로봇에게 넘겨주는 속도를 얼마나 미친 듯이 앞당기게 될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바로 들려줄게. 기억나? 현대차가 1조 원이나 들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샀을 때 말이야. 다들 비웃었지. 저 비싼 로봇계로 뭐 하겠냐. 쇼핑 한번 거창하게 했네라며 비아냥거렸잖아. 근데 경영진은 절대 바보가 아니야. 그 1조 원은 단순한 장난감을 산 게 아니라 너라는 비싼 인력을 로봇으로 바꾸는데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벽을 부수는 열쇠였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로봇 도입이 그동안 왜 더뎠는지야.
로봇 본체값이 비싸서? 아니, 로봇을 설치하려고 공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인프라 공사비가 로봇값보다 몇 배는 더 무서웠기 때문이야. 기존 로봇들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거나 전용 레일이 깔려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는 뭐가 다를까? 바로 두 발로 걷는다는 거야. 이게 왜 무시무시한 핵심이냐고? 사람이 다니던 계단, 좁은 통로, 작업대 높이를 단 1cm도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 공장 설비를 뜯어 고치는 대공사 없이 그냥 내일부터 당장 사람 자리에 로봇을 세워둘 수 있다는 거지. 너를 대신할 대체제가 너랑 똑같은 길을 걸어 들어와서 네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이건 대체 속도를 획기적으로, 아니 상상도 못할 만큼 앞당겨버려. 너를 내보내고 로봇을 들여오는 진입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지. 더 소름 돋는 건 학습 능력이야. 너처럼 숙련된 장인 한 명 키워내는데 몇 년이 걸려? 20년, 30년. 근데 로봇은 차원이 달라. A라는 로봇 한 대가 하루 동안 작업하며 학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딱 올리잖아? 그럼 지구 반대편 공장에 있는 로봇 만 대가 1초 만에 그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숙련의 공유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야. 네가 30년 동안 손끝 감각과 감으로 익힌 그 소름 돋는 노하우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는 순간 그건 전 세계 모든 로봇의 기본 스펙이 되어버려. 네가 가진 그 유일무이한 가치가 클릭 한 번에 복제되는 하찮은 파일이 되는 거지. 사실 말이야. 이쯤 되면 넌 이런 생각할 거야. 민수야, 설마 그렇게 빨리 되겠어? 그리고 나한테는 3억 넘는 퇴직금이 있잖아. 정 안 되면 그거 들고 나가서 장사하면 그만이지. 라고 말이지. 진짜 미안한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 3억이라는 돈, 네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 같지? 자본주의 정글은 그 3억이라는 피 같은 돈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털어가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 1억 연봉을 받던 상위 5%의 네가 3억이라는 두둑한 실탄을 장전하고 정글로 나가는 순간 벌어지는 그 비참한 시나리오. 통계청 자료가 증명하는 그 잔혹한 자영업 화형식의 과정을 알고 나면 넌 아마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게 될걸? 대체 그 3억이 어떻게 1년 반 만에 먼지처럼 증발하는지 그 소름 돋는 몰락의 프로세스를 지금 바로 공개할게. 지금 네 손에 쥔 그 3억, 평생 너를 지켜줄 든든한 요새 같지? 3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니까 이걸로 내 노후는 끝났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말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자본주의 정글은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고액 연봉자가 두둑한 쌈짓돈 들고 나오는 걸 침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사실 말이야, 넌 평생 공장 안에서 볼트만 조였지. 시장 바닥에서 돈이 어떻게 도는지 단 한 번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잖아. 그게 네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야. 처음 몇 달은 기분 좋겠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주변에 한턱 내면서 나 이제 자유다 라고 외칠 거야.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보면서 안도하겠지. 근데 딱 6개월 지나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600에서 700만 원 월급이 딱 끊기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쫄깃해질걸?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왕년에 현대차 다니던 사람인데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만만한 자영업,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기웃거리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잔인한 수학 공부 한번 해보자. 울산 번화가에 목 좋은 자리 하나 잡는다고 치자고. 보증금, 권리금, 가맹비, 인테리어, 초기 물류비. 이거저거 다 합치면 네 퇴직금 3억 중에 2억 원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돼. 남은 1억? 그건 운영비로 써야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어때? 오픈빨은 딱 한 달이야. 2개월 차부터 현실이 닥치지 기존 인맥? 안 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떼이고 닭값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면 네 손에 남는 게 없어. 하루 12시간 넘게 기름 냄새 맡으면서 튀김기 앞에 서 있었는데 월말 정산해보면 순수익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야. 믿기지 않지? 내가 사장인데 알바보다 못 번다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넌 지금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거야.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 적자가 나도 못 그만두는 거지. 그렇게 적자를 메우려고 남은 퇴직금을 갉아먹다가 딱 1년 6개월 지나잖아? 결국 폐업 결정하게 돼. 근데 들어갈 때 냈던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아.
인테리어 철거 비용까지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딱 5천만 원이야. 35년의 세월이 단 18개월 만에 먼지처럼 타버린 거지.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알아? 60 다 된 나이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널 반겨주는 곳은 아파트 경비, 빌딩 청소, 편의점, 야간 알바뿐이야. 월 소득 180만 원.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봉 1억 2천 찍으며 상위 5% 중산층으로 살던 네가 순식간에 최저 생계비를 걱정하는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거야. 이건 네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은퇴라는 이벤트가 소득 절벽과 준비 없는 창업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구조적인 재난인 거지. 통계청 자료 좀 봐봐. 자영업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70%야. 10명 중 7명은 망한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 진짜 뒤통수 치는 반전이 하나 있다. 너랑 같이 공장문 나섰던 동료 중에 딱 1%. 그놈들은 지금 에어컨 빵빵한 관제실에서 로봇 부리면서 연봉 1억 5천 받고 있거든. 똑같이 은퇴했는데 왜 누구는 치킨 튀기고 누구는 로봇을 지휘하고 있을까? 그들이 5년 전 모두가 술 마시고 회사 욕하며 불평할 때 몰래 준비했던 비밀 시나리오가 뭔지 알려줄게. 여기서부터 진짜 내 운명을 가를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때? 여기까지 들으니까 숨이 좀 턱턱 막히지? 다 죽으라는 거냐? 희망은 없는 거냐? 싶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신기하게도 이 지옥 같은 정글에서 혼자서만 유유히 살아남는 놈들이 있어. 아니,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대접받는 놈들이 딱 1% 존재한다고. 너랑 같이 볼트 조이던 옆자리 김씨, 맨날 노조 집회 나가서 머리띠 두르던 박씨 말고 조용히 구석에서 딴짓하던 그 이씨 말이야. 그놈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 건지 그 영업 비밀을 좀 풀어볼게. 사실 말이야, 기업이 로봇을 들여온다고 할 때 처음부터 너희 다 나가 라고 하진 않아. 명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니까 로봇 운영하는 법 배우실 분? 하고 사내 교육 공고를 쓱 올리지. 그때 너 포함해서 99%는 뭐라고 했어? 아,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뭔 교육이야. 그거 배운다고 월급 더 주냐? 노조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라며 콧방귀 끼고 술 마시러 갔잖아. 근데 그 1%의 놈들은 그때 술잔 대신 매뉴얼을 잡았어. 남들이 기계가 사람을 어떻게 대신해 라며 현실을 부정할 때 얘네는 이제 내가 직접 조립하는 시대는 끝났구나 라고 냉정하게 인정해버린 거지.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2년 뒤에 공장 라인에 로봇 5,000대가 쫙 깔리잖아. 그럼 경영진 책상에 두 개의 성적표가 올라가. A라인은 로봇이 돌리는데 불량률 0%에 생산성 140%. B라인은 여전히 사람들이 조립하는데 불량률 1.5%에 생산성 80%. 야, 네가 사장이라면 성과급 누구한테 주겠어? 당연히 A라인이지. 이때부터 단순 조립하던 99%는 희망퇴직 1순위가 되지만 아까 그 교육받았던 1%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잘리기는커녕 로봇 슈퍼바이저라는 완벽하게 새로운 명함을 달게 돼. 이게 경제학적으로 왜 대단한 건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고. 예전엔 네가 몸 바쳐 일해봤자 딱 한 사람 몫의 노동력만 생산했잖아. 근데 이제 그 1%는 혼자서 로봇 100대를 컨트롤해. 혼자서 100인분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데 기업 입장에서 연봉 1억 5천 주는 게 아까울까? 아니, 오히려 붙잡아두려고 안달이 나지. 얜 이제 대체 불가능한 코치가 된 거거든. 넌 평생 플레이어로 뛰다가 체력 다해서 쫓겨날 때 얜 은퇴 걱정 없이 시스템 위에서 군림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자리의 성격이 변하는 거지. 19세기 영국에서 마부들이 자동차 나온다고 난리쳤을 때 끝까지 말 채찍 잡고 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어. 근데 핸들 잡는 법 배운 마부들은 운전기사가 돼서 더 편하게 돈 벌었거든? 지금 네 손에 들린 게 채찍인지 핸들인지 냉정하게 한번 봐봐. 넌 지금 변화를 거부하는 러다이트야? 아니면 파도를 타는 서퍼야? 여기까지 들으니까 나도 이제라도 배우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 근데 말이야,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 배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2030년 네 운명을 결정지을 진짜 최후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거든. 그때 가면 단순히 로봇을 부리는 걸 넘어서 아예 계급이 나뉘게 될 거야. 과연 넌 그 계급도에 어디쯤 위치하게 될까?
마지막으로 네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딱 정리해 줄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끝내자. 2030년 어느 월요일 아침, 네가 눈을 떴을 때 네 자리는 어디일 것 같아? 성실함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세대에게 지금 이 변화는 정말 가혹하게 느껴질 거야. 하지만 말이야, 지각 한 번 안 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야근까지 불사하던 그 과거의 성실함은 이제 더 이상 네 생존 무기가 될 수 없어.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이런 거창한 단어 다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해. 아무리 성실하게 볼트를 조여도 1초에 볼트 10개를 조이는 로봇을 이길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거야. 이제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내가 앞서서 계속 말했지? 기업이 왜 3조를 쓰고 8조를 쓰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해. 내 직무가 매일 반복되고 정형화된 일이라면 그건 100% 로봇에게 넘어갈 일이야. 지금 당장 위기감을 느껴야 해.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던 그 무식할 정도의 끈기, 그거 사실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 그 에너지를 볼트 조이는데 쓰지 말고 로봇을 부리는데 쓰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하지? 구체적인 단계 딱 3가지만 알려줄게. 첫째, 오늘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서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설비 관련된 책 딱 한 권만 사서 읽어봐. 내용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용어만 익숙해져도 성공이야. 둘째, 쓰레기통에 처박아뒀던 회사 교육 프로그램 팜플렛, 그거 다시 꺼내봐. 남들 비웃을 때 넌 그 교육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해. 셋째, 네 회사가 해외 공장에 투자한다는 기사가 뜨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넘기지 말고 그 공장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집요하게 파헤쳐봐. 그게 바로 네 미래의 경쟁자가 될 녀석들이니까. 사실 말이야. 오늘 내 이야기가 좀 아프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답답해하며 말하겠어? 난 네가 5년 뒤에 치킨집 기름 앞에서 눈물 훔치는 게 아니라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관제실 모니터 앞에서 로봇들을 지휘하고 있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야. 오늘 네가 내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네 노후의 계급을 바꿀 거야. 자본주의는 냉정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거든. 여기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영상이 네 뒤통수를 조금이라도 때려줬다면? 그래서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잊지 마. 구독이랑 좋아요는 내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투자라는 거.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번에 더 날카로운 경제 인사이트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민수였다. 다음에 보자.